다른 사람 도와주고 마음씨 착하고 그러니까 좋기는 하지만 생산성 안 올라가니까 경영자 여러분들 좀 답답하실 때 있죠. 저도 경험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가인즈 경영자 그리고 리더 여러분. 다른 직원 업무 도와주다 자기 업무 집중 못하는 직원 이렇게 와서 부분적으로 좀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도와주는 건 좋은데 내 업무 집중 못한다, 결국은 야근하게 되고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뒤집어 보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다른 직원들 업무 도와주는 거는 괜찮은데 자기 업무에서 질적인 진전 안 되는 직원들 좀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개발자 입사했어요. 개발 업무 집중해가지고 UI, UX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주변 사람들 업무 도와주다가 개발이 딥하지가 않아요. 답답하죠. 도와주는 건 좋은데. 디자이너, 디자인 컨셉 제대로 잡혀가지고 창의적인 디자인 나와가지고 결과물이 좀 상품에도 반영되고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계속 POP만 만들어주고 있고 다른 직원들 업무 뭐 디자인 서포트 해주느라고 뭐 자기 업무 집중 못하죠. 회계 담당자, 의미 있는 경영 정보,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좀 빨리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영수증 처리해주고 다른 사람들 이른바 시다발이 해주다가 업무 진적으로 안 나가죠. 뭐 이렇게 다른 사람 도와주고 마음씨 착하고 그러니까 좋기는 하지만 생산성 안 올라가니까 경영자 여러분들 좀 답답하실 때 있죠. 저도 경험하고 있어요. 이런 거 미국의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수준 높은 병원이에요. 거기에 간호사들이 투약을 하는데 투약 실수가 1000건 중에서 3건 정도가 투약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1000명을 투약을 하면 3명에게 이상한 약을 넣어버린다는 거죠. 뭐 당뇨병 환자에게 고혈압 주고 저혈압 환자에게 뭐 이렇게 지혈제 줘버리고 뭐 이거 큰 의료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받죠. 그러니까 징계도 해보고 교육도 해보고 숙련된 사람으로 교체도 해보고 별의별 짓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컨설팅 팀이 들어갔습니다. 이 팀이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게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간호사들이 투약을 할 때, 약을 이렇게 줄 때 오픈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돼요. 그러니까 투약을 하다가 간호사님 여기요 그러면 갔다 오는 거예요. 투약을 하다가 여기요 여기 좀 봐주세요 갔다 오는 거예요. 또 의사가 지나가다가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다시 하면서 거기에서 실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들도 투약을 서로 안 하려고 그래 막.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막내가 하게 되고 실수가 더 가중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사람의 문제입니까?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시스템의 문제죠. 사람의 문제가 시스템의 문제를 보충하기도 하고 시스템이 사람을 보충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때요. 사람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에게 적절한 환경과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제공된다면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게 이른바 시스템적 사고거든요. 그가 열심히 안 하고 있다. 그를 더 때려잡아야 된다. 이것보다 훨씬 더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는 경영의 사고 방식입니다.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병원은요, 결국 이른바 그 유명한 투약조끼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투약을 할 때에는 업무 우선순위, 이른바 프라이어리티에서 최상위의 업무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은 일단 환자가 요청하거나 의사가 요청하면 얼른 부응해야 되지만 투약조끼, 방해하지 마세요. 저는 투약 중입니다. 라고 적혀져 있는 노란색, 빨간색, 눈에 잘 보이는 거, 그걸 입고 투약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입으면 의사나 다른 환자나 보호자들도 안 부르는 거예요. 또 반응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때만큼은 집중하는 거죠. 네, 이거 6개월 만에 투약 실수가 절반 이상으로 감소된 사례입니다. 여러 책에서 인용된 사례거든요. 저는 이제 직원들이 입사해가지고 자기 업무에 집중하느냐, 집중하지 못하느냐, 그 개인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이른바 그 오지랖이 넓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자기 업무만 오타쿠처럼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개인의 성향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봐주시되, 오늘 제가 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른바 업무의 투약 조끼를 좀 만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개발자들 업무 집중 시간 둬가지고 그 시간에는 어떤 전화나 커뮤니케이션도 안 하고 그야말로 코딩에만 집중하도록 해주는 그런 회사들, 개발 회사들 꽤 있죠? 예, 업무 집중 시간을 만드는 것이 시간의 집중 시간, 공간의 집중 공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저희 가인즈 컨설팅 회사도요. 저희가 2가지의 집중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온보딩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캘린더를 공유하면서 모든 컨설턴트가 캘린더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누가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지가 다 보여요. 뭐 회의 잡을 때도 다 그걸로 잡거든요. 그거에 온보딩 타임을 잡게 돼 있어요. 자기가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내가 온보딩입니다. 즉 지금 컨설팅 중이거나 고객 상담 중이거나 뭐 미팅 중이거나 뭐 교육 중입니다 하면 온보딩 시간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시간에는 전화도 안 해요.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동굴 타임이라고 있어요. 고객과 만나는 시간은 아니지만 이 시간은 제가 뭔가 연구해야 될 시간입니다.
강의안을 작성해야 될 시간입니다. 뭔가 레포트를 좀 정리할 시간입니다. 라고 동굴 타임으로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는 누가 아무도 말을 안 걸어요. 뭐 톡도 안 하고요. 뭐 전화도 당연히 안 하고 그렇게 돼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개인 단위에서 시간 투약조끼를 입을 수 있어요. 또 회사적으로 어떤 회사는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는 고객에게 전화하는 시간 아예 딱 규정해가지고 전 직원 고객과 소통하는 시간 해요. 또 어떤 회사는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회의하는 시간, 커뮤니케이션 시간, 그래서 그때 다 회의를 하는 이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시간의 업무 집중 타임 또는 시간의 커뮤니케이션 집중 타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개인별 성향의 차이가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조절할 수 있고, 요즘은 또 이 오피스 공간의 혁신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도 되고 재택근무도 활발화되면서 업무 공간에 두어서 제가 이렇게 대기업들 강의장이라든가 회의 공간을 가보면요, 이렇게 폰부스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는 그 안에 들어가서 받아요. 그 다음에 미팅룸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미팅룸을 해요. 그 다음에 업무 집중 공간이 있어요. 사무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는 전화도 못 받아요. 대화도 안 해요. 아주 조용합니다. 뒤꿈치까지 들고 다녀야 돼요. 물론 소리가 안 나게 카페트도 깔아놓긴 했습니다. 또 어느 공간에 가보면요, 이렇게 약간의 대화를 하면서 소리가 들리게끔 음악도 살짝 틀어놓고 그렇게 하는 공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출근해서 어디로 가서 앉느냐가 내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공간이 규정되고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중의 문제는요, 개인의 기질이나 성향 문제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차원에서 우리 회사의 문화를 만들고 우리 회사에서 업무 집중과 몰입을 좀 형성해 가겠다 그러면 시간의 업무 집중 시간, 공간의 업무 집중 공간 이런 형태로 사우스 샌프란시스코의 투약조끼의 사례를 좀 검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좀 나눠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개발자는 더욱더 개발자다워지고 디자이너는 점점 디자인다운 그 질적인 업무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환경과 시스템을 설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이고요. 직원의 실력이 조직의 미래입니다. Business is life.